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문제 푸실 때 이제 시작 단계니까 점수보다는 본인이 외운 거 찾아서 표시하는 연습을 좀 하신다고. 그래서 뭘 물어봤는지를 먼저 표시하는 거를 습관을 들이시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에 있어서는 나중에 더 외우고 배우고 하니까 시험지 잘 놔두셨다가 몇 달 지난 이후에 그 부분 배운 다음 그 부분 또 한번 풀어보시고 하면 본인이 좀 더 나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41번 반사회적에 대해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다고. 박스 문제 나오면 한눈에 몇 개 들어있고 몇 개씩 조합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시작을 하시라고. 3개 들어있고 하나 둘 셋 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3개를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기억에 강제집행 나오면 얘는 반사회적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니은은 무효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여기도 맞고. 그 다음 적극가담 나오면 다른 거 읽을 거 없이 싹 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고. 근데 반사회적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틀렸죠. 3번이 정답. 가장 쉽게 맞춰야 될 문제예요. 42번은 통정허위. 틀린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1번은 통정허위는 통정이니까 서로 짜야 되기 때문에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된다. 개념 정리하시는 거고, 2번은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게 나오면 매매는 가짜로 했으니까 무효지만 증여는 진짜로 했으니까 유효다고. 그래서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 맞는 문장입니다. 자,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니까 선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만 따지는지 과실 무과실도 따지는지는 직접 상대방인지 제3자인지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3자는 선이 악이만 따지지 과실 무과실은 따지지 않는다. 자, 4번처럼 문장이 길 때는 끝에 물어본 거 먼저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전득자한테 무효주장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전득자가 선이지만 찾으시면 돼. 그랬더니 전득자가 선이래. 그럼 앞에 제3자가 악인 건 상관없이 전득자 자신이 선이면 얘도 선이 제3자니까 얘한테는 무효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5번은 끝에 선이 제3자라고 할 수 없냐 이렇게 물었죠. 근데 파산 관제인이 나온 거예요. 그럼 파산 관제인은 선이 제3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산 관제인이 나오면 악의가 되려면 파산 채권자 전부가 악의로 해야 되니까 파산 채권자 중 일부가 악이래. 그럼 단 한 명만 선이어도 선이 제3자니까 여기가 틀린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 43번은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어요. 요즘은 박스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도 3개 들어있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다. 1번은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럼 정지냐 해제냐에 다르니까 정지가 나오면 발생이란 뜻이랑 성취 대신에 발생이라고 쓰고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무효, 맞고 이렇게. 자, 니은에 기한의 이익 상실특약이 나오면 기한에다가 표시하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이지 정지조건부가 아니다고. 그래서 기한 나오고 여기 정지조건부가 나오면 여기가 틀려요. 여기가. 그럼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렸으니까 한번 내려가 보면 기억이 들어있는 게 이렇게 들어있죠. 그 중에 니은이 명백하게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1번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자, 디귿은 기한이 나왔을 때는 기한은 그 자체가 반드시 도래하는 거기 때문에 기한이 도래한 걸로 볼 수 없다고 나오면 이 표현 자체가 절대적으로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44번. 대리 문제 나오면 다른 사람 표시할 거 없고 대리인만 표시하면 돼. 대리인만. 그래서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다. 이렇게. 그래서 매매 대리권이 주로 나오고 대리인만 표시하고 유권 대리인지 무권 대리지만 정리하시면 된다고. 이제 유권 대리고 을이 대리인이야. 이거 틀린 거 찾으랬는데 을이 성년후견 심판 받았대. 그럼 성년후견 심판 받으면 대리권은 바로 소멸해. 한정후견은 소멸사유 아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불공정 나오면 궁박은 본인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궁박은 본인 기준이에요. 을이 대리니까 갑이 본인이죠. 그 다음 3번. 해제할 권한이 있냐 그러면 대리인은 계약 체결하고 이행할 권한까지만 수여가 된 거지 해제나 취소할 권한까지는 없다고. 이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4번에 본인이 허락하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중간에 읽으실 필요 없고 허락이 있으면 다 있다 하시면 되고. 5번에 수령할 권한도 있다. 이렇게. 3번이 정답이죠. 45번은 문제 딱 봤을 때 여기 내용 증명이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내용 증명은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만 나오는 고유명사니까 내용 증명 보고 갑이 을한테 의사 표시한 사건이구나. 그리고 틀린 걸 찾으라고 했을 때 내용 증명으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반송된 사실이 없으면 도달된 걸로 간주를 하니까 내용 증명 나오면 송달되었다라고 본다. 그 문장 나왔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5번에 송달되었다 라고 봄이 상당하다. 맞는 문장이야. 그런데 틀린 거 고라 그랬으니까 이제 1번부터 하시면 돼요. 5번 먼저 처리하고. 1번은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고 사망하더라도 상속이 나서 상속되기 때문에 여전히 효력 발생하고 그 다음에 도달한 후에는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더 이상 처리할 수는 없고 4번에 을에게 도달한 후에 상대방한테 도달한 후에 을이 성년후견 심판받았대. 그럼 그 후에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을에게 도달할 당시에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효력 발생한다고. 그래서 4번이 틀린 4번이 정답. 46번에 복대리. 복대리에 대해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복대리는 복자랑 대리랑 결합된 내용이니까 복자가 갖는 의미는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뜻이고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 점 항상 확인을 하시고. 그럼 1번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 표현은 100% 틀린 표현이에요.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는 거지 대리인의 대리라는 표현은 절대적으로 틀린 표현이야. 그리고 임의 대리냐 법정 대리냐에 따라 선임 권한과 책임이 다르니까 항상 임의 대리인지 법정 대리인지 표시해 두시고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언제나 선임할 수 있으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사안. 정답이 쉬운 문제죠. 주의하실 거는 3번 문제예요.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선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선임을 했으면 자기가 선임한 거니까 본인한테 그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책임 없다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죠. 그다음 4번에 대리인이 사망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고 그럼 복대리권도 따라서 같이 소멸하게 된다고. 5번에 복대리 나오고 표현들이 나오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죠. 복대리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옳은 거 고라는 문제에서 2번이 정답. 자, 47번은 대리권 없는 을 요를 표시하시면 돼. 대리인이 을이고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권 대리구나. 그럼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대리인은 일단 본인은 아무 책임 없고 무권 대리 행위가 아니에요. 무권 대리. 틀린 거 찾으래. 그럼 무권 대리에서 첫째 묵시적 나오면 다 있다. 뭐든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묵시적 의사 표시 나오면 다 있다 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 최고할 수 있냐고 나오면 최고는 무로만 보는 거니까 병이 대리권 없다는 걸 알았던 경우에도 무로는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최고는 할 수 있고.
자, 3번에 최고 나왔을 때 할지 말지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면 그냥 거절한 걸로 보는 거예요. 최고 나오면 거절이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고. 4번은 기간을 단축해가지고 추인했다는 이야기는 지 마음대로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한 거라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추인은 무효다고. 5번에 상속 나오면 추인을 해야지 거절하는 건 배신행위라 추인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하는 거예요.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48번은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거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5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행동을 해야 추인이 되는 거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 추인될 일은 없기 때문에 법정 추인 아닌 거 찾으라고 하면 상대방이 청구한 거, 상대방이 양도한 거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끝에 청구하고 양도를 먼저 찾으시고 여기 청구한 게 나왔는데 이건 취소권자가 있으니까 추인이 되는 거고 안 되는 거 찾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양도, 상대방이 양도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 추인될 일은 없다. 그래서 5번이 답. 단답형 문제들은 문제를 정리하고 답을 찾으러 가셔야지 5개 중에 하나 찾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답을 찾았으면 맞게 찾았는지를 한 번은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홀라당 넘어가시면 안 되고. 자, 49번. 무효에 대해서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특히 이 박스 문제 중에 옳은 것 고르라는 문제는 실수를 안 하는데 틀린 것 고르라는 문제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다 정리를 해놓고 답을 할 때 자칫 옳은 것끼리 조합된 보기에 답을 쓰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기 때문에 틀린 것 고르라고 하면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주의라고 써 이렇게. 본인이 주의를 해야 되니까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써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럼 1번에 끝에 손해배상 청구 나와. 그럼 무효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손해배상도 발생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기억은 맞고. 자, 니은은 통정허위를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을 하게 되면 얘는 이미 무효로 확정된 거라 이게 소급해서 유효로 되는 게 아니라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행위를 한 게 된다고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여하튼 여기가. 특히 요 니은 지문처럼 언제부터라는 표현이 들어있을 시에는 그 언제부터라는 표현이 문장에서 맞는지 틀린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불공정행위가 나오고 전환이 나왔어, 전환. 그럼 불공정은 무효인 이유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전환은 공정하게 가격을 전환시킨 거니까 공정하게 전환해서 유효로 될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풀었을 때 주의하자고 크게 써놓은 거를 다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 여기 2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칫 기억 디귿 그래가지고 3번에 답 쓰는 일이 생기시면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긴장도가 높다 보니까 흔히들 이런 실수를 해요. 이렇게 문제에 매몰되다 보면 이 물어본 거를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다고. 그래서 틀린 거 고려하는 박스 문제들은 반대로 답 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고 꼭 써놓고 문제를 푸세요. 이걸 습관을 들이셔야 돼. 2번이 정답이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 허가구역인지만 표시하고 풀면 돼요. 나머지는 읽으실 필요가 없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만 표시하고 옳은 거 찾아라 그랬어요. 요렇게만 하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문제를 긴 문제들을 꼼꼼히 다 읽으시려 들면 계속 시간이 지체되고 시간에 쫓기게 되니까 평소에 알려드린 대로 사례 문제를 정리하는 방법을 외우셔야 돼요. 허가구역 문제는 허가구역인지만 표시하고 그냥 푸시면 된다고. 나머지는 읽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기억. 그리고 앞에서부터 읽어가는 게 아니라 끝에 물어본 것부터 정리하고 앞에서 답한 거를 찾는 식으로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럼 기억은 협력을 거절할 수 있냐 이렇게 나와. 그럼 서로 허가 신청하기로 했으니까 협력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협력 거절할 수는 없다. 협력해. 맞고 이렇게. 자, 니은에 해제가 나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해약금 해제만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안 돼요. 채무불이행도 안 되고 협력 위반도 해제는 안 돼. 근데 여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어. 니은도 맞고. 그럼 옳은 거 찾으라 그랬는데 기역, 니은이 맞단 말이죠. 그럼 기역, 니은 들어있는 것만 놔두고 먼저 지우시면 되지. 그럼 이렇게 세 간이 지워지겠네. 이렇게. 그럼 이제 디귿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야 돼. 그럼 디귿은 그때 물어본 게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럼 앞에 유동적 상태인지 무효로 확정됐는지 보셔야 돼. 무효로 확정났으면 당연히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는 거고, 유동적 무효 상태면 허가 신청 먼저 하기로 했기 때문에 허가 신청을 먼저 해볼 일이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줬던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1번이 답이야. 자, 리을은 계약이 유효하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이렇게 유효냐 무효냐 물어봤어. 근데 앞에 지정이 해제됐대. 그럼 최근까지는 지정이 해제됐을 때 유동적 무효 상태였던 판례만 있었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지정이 해제되면 당연히 그때부터 유효로 됐지만, 최근에 나온 판례가 이미 무효로 확정된 계약도 지정 해제되면 유효로 될 수 있냐, 이와 관계된 게 나와서 이 리을 문장은 앞으로 새로 나올 걸로 잘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럼 여기는 허가를 잠탈할 의도로 계약했대. 그럼 처음부터 허가 잠탈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효로 확정된 상태라 지정 해제되더라도 이때는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요 리을은 최근 판례 사안이라 새로 나올 사건이고, 리을을 몰라도 기역 니은을 정확히 정리하고 디귿이 처리가 되면 답은 나오는 형태죠. 그래서 1번이 정답. 그러니까 한 지문 몰라도 아는 걸 정확하게 정리해서 답에 근접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51번 물권적 청구권. 옳은 거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의 가장 기초는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한다. 현재가 항상 먼저 떠오르셔야 되고, 저 물건이 어떤 권리냐에 따라 적용하는 문제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뭘 물어봤는지가 먼저 선행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기역은 귀책사유 요하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의 침해 상태가 있으면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침해자의 고유과실은 요건 아니다고. 그 다음 니은의 방해와 손해는 구별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 정리하면 그냥 낱말 맞추기 하면 돼요. 방해는 지금 현재 물건이 방해가 되고 있는 거고, 손해는 이미 방해가 돼가지고 손해가 발생한 거라 방해와 손해는 서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는 방해 제거로 해결하는 거고, 손해는 손해배상, 금전배상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니은은 맞는 내용이고. 자, 디귿에서 물어본 건 이거. 대위행사. 자, 임차인은 물권자가 아니니까 임차인은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요. 그런데 침해가 일어나면 임차인은 물권이 아니니까 물권적 청구를 못해도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그걸 대위행사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임대인의 소유권을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자, 리을의 유치권이 나오면 주의하실 게, 유치권 자체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고 점유를 하는 분이니까 점유권에 기한 거는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길 표시를 잘 하셔야 돼. 유치권에서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거지, 점유는 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거는 행사할 수 있다고. 쉬운 지문들이지만 자칫 실수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야. 52번에 부동산 물권 변동 옳은 거 찾아라 그랬어. 문제 동합 치시고. 1번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대. 그럼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니까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아무 영향 안 받는다고. 그래서 효력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자, 2번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이란 형성 판결, 즉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만을 뜻하는 게 이행 판결이 아니라. 자, 3번은 가등기에 기하여 범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가등기한 때를 소급하는 거지, 물권 변동은 본등기를 해야 발생하는 거니까 물권 변동은 가등기한 때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본등기한 때에 발생하는 거예요. 자, 4번 겁나 길어요. 그럼 끝에 최초 매도인한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긴 것들은 물어본 게 뭔지부터 끝에서부터 찾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최초 매수인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니? 그러면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사람. 그럼 미등기 전매가 된 거죠. 그러면 순차 등기를 해야지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는 한 최초 매도인한테 직접 등기해달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사안이죠. 자, 5번은 끝에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를 물어봤다고. 그럼 법률행위인지 법률 규정인지 앞에서 물권 변동 원인을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양도 법률행위 그럼 등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간단히 처리하시면 돼요. 4번이 답. 53번에 등기 추정력 틀린 거 찾으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주의해야죠. 틀린 거 찾으라고 하면 주의하자고 써놓고 자, 기억에 사망자 명의로 신청됐대. 그럼 죽은 사람이 등기 신청할 수는 없는 거니까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신청됐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은 인정될 수가 없어. 그래서 맞고 사망자 명의로 신청이 됐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그 등기 원인의 존재가 생존 중인 날짜일 때 그러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추정력이 있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 등기 신청할 수는 없는 거라 이건 추정력 인정 안 된다라고. 자, 니은은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되면 대리권이 있었으니까 등기가 됐을 걸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는 거지. 자, 디귿. 근저당권 등기가 되면 채권이 있으니까 근저당권 등기가 됐을 거라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추정이 돼요. 단, 이 당사자들 간의 계약 관계인 기본 계약 관계까지 추정되는 건 아니다고. 뒤에서 틀렸고. 자, 리을에 보존등기가 나오면 보존등기는 원시 취득한 사실, 즉 보존등기 명의자가 최초 소유자일 거다라는 사실만 추정이 되지 누구한테 샀을 거는 추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보존등기란. 근데 보존등기 명의자가 양수했다고 주장해. 자기가 샀다고 주장한 거야. 그럼 자기가 원시 취득하지 않았다라는 걸 인정한 거라 이건 추정력 바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력 깨진다라고. 근데 이제 다시 주의하시는 게 봐야 돼. 틀린 거 찾으라 그랬기 때문에 디귿 이렇게 표시를 하고 틀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된다. 2번이다. 54번에 간접점유에 대해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제목 보고 떠오르셔야 될 게 점유에는 직접점유만이 아니라 간접점유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 이하에 간접점유도 포함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장이 나오면 그냥 다 포함된다. 간접점유도 다 인정된다. 이렇게 일관성을 쭉 유지하시면 돼. 그래서 1번에 주택임대차에서 대항요건인 인도 간접점유도 인정된다고. 간접점유도 다 된다. 2번에 취득시에서도 간접점유 다 포함된다. 이렇게. 자, 3번은 간접점유가 침탈된 거냐 그랬어요. 그러면 직접점유가 침탈이 됐을 때가 간접점유가 침탈된 거기 때문에 침탈됐는지 찾으시면 돼. 그랬더니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양도한 거래. 이거는 직접점유자 스스로 양도를 한 거지 누군가한테 침탈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점유가 침탈된 거 아니다고. 4.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 다 인정된다고. 그래서 4번이 옳은 사안이에요. 5번의 점유 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일 필요는 없어. 무효라도 인정될 수 있다고. 어차피 무효면 서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관계라 간접점유 관계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4번 지문이 그냥 같은 내용이에요. 간접점유도 다 인정돼. 그래서 인정된다, 인정된다, 인정된다. 이렇게 푸셔야 돼. 그래서 4번이 옳은 사안이에요. 55번. 등기 청구권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끝에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렇게.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인지 시효 완성자인지를 확인하시면 돼. 근데 얘는 시효 완성이야. 그럼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고 통지만 해주면 된다.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고. 자, 2번은 소멸시효가 진행되냐 물어봤죠. 근데 앞에 매수해가지고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대. 그럼 매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권리행사하는 거니까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다고. 자, 3번에 채권적 청구권이니 그랬더니 매수인이야. 법률행위니까. 매수인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4. 채권적 청구권이니 근데 앞에 말소 청구야. 말소 청구권은 현재 소유자가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 미음이라고 하나 있어요. 미음. 이렇게. 미음, 칫. 예, 틀렸죠? 5번에 등기 청구권하고, 이건 당사자들 간에 등기 협력하라고 청구하는 거고,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에다가 등기 신청하는 거니까, 이들 둘은 서로 다른 개념이죠. 이렇게. 낱말 맞추게 하시면 돼요. 4번이 답이에요. 56번. 다소 어려운 문제인데, 점유취득시에 대해서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주의해야 되겠다. 그럼 일단 박스 문제들은 내가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해. 그럼 기억은 악의의 무단점이야. 그럼 남의 땅인지 알면서 처음에 무단으로 아무 권한 없이 시작한 거니까 얘는 당연히 타주점이죠. 그래서 자주 추정력은 깨져. 이건 쉽게 처리되죠. 그 다음 니은. 일부도 점유할 수 있으니까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있다. 맞고. 그럼 2개 정도 정확히 했으니까 쉬운 거를 틀린 거 고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 니은이 옳은 문제라 기억 니은 들어간 지문들을 일단 지우시면 돼. 답이 아니라서. 이렇게. 그럼 2개 남아요. 이렇게. 그럼 디귿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디귿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리을만 하면 되지. 자, 리을에 점유상태 계속이 파괴됐냐 그런 거예요. 점유 계속이 파괴됐다고 볼 수 있느냐. 즉 점유가 중단됐다고 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점유가 중단돼야 점유 계속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을처럼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된 거 이거는 부동산 등기부에 압류, 가압류가 된 것뿐이지 점유를 중단시킨 게 아니니까 이것만으로는 점유 파괴됐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요. 이게 이제 정신 잘 차리셔야 돼. 자칫 반대로 풀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고 니은이 쉽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100% 처리를 하고 틀린 거 고라고 했으니까 기억, 니은 들어간 문장을 일단 지워놓고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는 할 필요 없고 리을에만 집중해서 해결하시면 좀 더 쉽게 답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을 조금 푸는 요령이 있으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막 다 하다가 정신 잃으시면 안 돼. 야, 디귿은 굉장히 길어요. 그럼 끝에부터 하시는 거야 이렇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니? 누구한테? 본등기 한 사람한테. 그럼 본등기 했다는 이야기가 그 전에 가등기를 했다는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본등기 한 때거든. 그럼 완성 전에 본등기를 한 사람인지 완성 후에 본등기를 한 사람이지만 찾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완성 후에 본등기를 마친 사람이래. 그럼 얘는 시효 완성된 이후에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완성 후에 새로운 소유자한테는 시효 주장할 수는 없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긴 문장들은 끝에서부터 물어본 거를 정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시면 비효율적이에요. 오히려. 3번이 정답. 어려운 문제예요. 57번. 부합에 대해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에 부동산 간에도 인정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게 건물 증축 사건이야. 건물 증축이 서로 부동산 간의 부합 문제다고. 자, 니은 길어. 끝에 소유권이 동산 소유자한테 귀속되냐 이랬잖아요. 뭔가 이상하죠? 부동산의 부합이 일어나면 가격이
비싸냐 싸냐를 따지지 않고 부동산에 부합이 되면 그냥 부동산 소유자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소유자한테 기속되는 게 아니다고. 대신에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은 해야 돼. 보상. 그래서 보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보상 청구가 우리 시험에 그렇게 답으로 들이대진 않지만 공짜는 아니다. 이렇게. 자, 리을도 끝에. 자, 수목이. 수목의 소유권자가 토지 소유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럼 수목이 토지에 부합이 되려면 권원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리을은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은 자가 수목을 심은 거야. 그럼 권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은 사람, 지상권자 소유인 것이지 토지 소유자께 되는 게 아니다고. 그래서 기억, 디귿 2번이다. 자, 58번에 공유 틀린 거 찾아라 그랬다고. 그럼 1번에 기니까 끝에부터 보시면 등기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 문제가 한 줄 넘어가면 끝에 서술로부터 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문제 제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공유에서 등기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경우뿐이에요. 공유자가 아닌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무효 등기를 했을 때 그게 전부가 무효니까 전부 말소 대상이고 그 이외에는 전부 말소되는 일이 없어요. 그거를 정리하시면 돼. 그랬더니 이 사건은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된 거야. 그럼 어쨌든 공유자 1인도 지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 1인 명의로 단독으로 등기해도 전부가 무효인 건 아니고 이 사람 지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전부 말소될 일은 없어요. 이렇게 단순화시키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1번이 정답. 그랬으면 좀 더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자, 2번은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자, 3번은 관리행위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앞에 임대차 해지한데 임대차와 관계된 건 전부 다 관리행위예요. 임대차 하는 것도 임대차 해지하는 것도 임대차 채권 관계라 다 관리행위라고. 그 다음 4번은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권자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 돈 달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과반수권자가 단독으로 임대를 하면 이 사람이 임차인한테 차임을 받을 거고 다른 소수 지분권자들은 이자가 받은 차임 중에 자기 지분만큼은 달라라고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자, 디귿 여기.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 발생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앞에 지분 포기했지? 포기.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변동효과가 생겨. 근데 등기 안 하면 아직 효력 발생 안 한다고. 등기해야 발생해.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2번 하실 필요 없고. 1번이다. 59번은 극상 문제라 패스하시라 그랬고. 자, 60번 지역권에 대해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어요. 지역권 문제는 매년 나오는 주제 중에 관련된 그 쟁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은 꼭 맞추셔야 돼요. 첫째, 요역지. 요역지인지 승역지인지 꼭 표시하고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이라 해야 돼. 그래서 일부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 이번에 지상권자. 이 요역지의 지상권자도 요역지를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 3번에 1인 취득하면 다 같이 취득한다. 취득하면 취득한다. 불법 점유자. 그럼 얘는 요역지에서도 쫓겨나야 될 사람이라 시효취득 인정 절대 될 수가 없다고. 그 다음 5번에 손실 보상해야 되냐? 해야 된다. 공짜 없다. 그래서 시효취득을 했더라도 공짜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해줘야 돼. 그래서 5번이 답.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추세요. 61번.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거 찾아가세요. 그럼 기억은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지 여부. 그럼 갑이 지금 유치권 성립하려면 자기 소유면 안 돼. 그러니까 누구 소유냐는 영향을 미치죠. 그다음 니은에 변제의가 도래했냐.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 성립 요건이니까 도래했냐 안 했냐는 영향을 미치고. 디귿에
직접 점유냐, 간접 점유냐. 여기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게 아니면, 즉 제3자를 간접 점유로 하는 거 다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영향 미치지 않고. 자, 릴 배제 약정을 했냐 안 했냐. 배제 약정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니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건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됩니다. 자, 디귿만 다시 보시면 간접 점유든 직접 점유 다 돼요. 그런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거는 안 돼. 근데 가로 안에 채무자를 직접 점유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간접 점유도 다 성립돼요. 아무 영향 없다. 그래서 디귿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 나머지는 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에요. 62번은 주의하실 게 이거예요. 건물 일부 그리고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했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사례별로 앞으로 더 정리하는 방법을 3, 4월 기출문제 과정 때 많이 배우실 텐데 좀 더 배우고 익숙해지시면 정리하는 게 늘 거예요. 특히 전세권 문제가 나왔을 때는 건물이냐 토지냐에 따라 차이점이 있으니까 건물 표시를 하셔야 되고 일부에 설정된 게 특징이 있죠.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 저 건물 전부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아도 나머지까지 경매할 권한은 없다는 거. 그 문장은 나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거 찾으라 그랬는데 자, 1번에 법정갱신될 때 그럼 전세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은 필요비 나왔죠. 필요비. 전세권에서는 필요비 청구권 없어. 자, 3번에 경매 신청할 수 있냐 그랬죠. 그럼 일부에만 설정된 거라 건물 전부 경매는 안 돼. 그래서 건물 전체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고 4번은 전세금 반환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갑한테 전세금 반환 청구해야 되냐고. 근데 건물 소유권이 병한테 양도가 되면 병이 현재 소유자니까 병한테 청구를 해야지 갑한테 청구할 수는 없어. 5번은 양도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분리 양도할 수 있냐고. 그럼 분리 양도가 가능하려면 전세권이 소멸해야 되니까 기간 만료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5번이 옳은 사안이에요. 63번 이렇게 문제가 굉장히 비대하게 길 때는 일단 패스하는 것도 괜찮고 푸실 거면 문제부터 읽지 말고 지문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뭘 묻는지를 알아야 풀지 말지 결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 긴 문제들은 뭐 찾으라고 했는지만 표시하고 1번에서 물어본 거를 먼저 정리를 하시라고. 그럼 1번 끝에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일괄 경매를 자기가 공부를 했으면 일괄 경매에서 가장 주된 쟁점은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토지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야 일괄 경매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 경매 못 해요. 그러면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자기가 일괄 경매에 대해서 요건을 알고 있으면 적용해 보는 거고 일괄 경매를 공부를 안 하셨으면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에 가서 일괄 경매 할 수 있는지를 물었으니까 을은 갑한테 채무 담보하려고 자기 소유의 나대지에다가 간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했어. 이렇게. 여기까지는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뒤에 을이 건물 신축하고 소유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 근데 설정해준 후에 건물을 신축했대. 그럼 여기까지는 일괄경매 요건을 갖췄네. 그리고 그 뒤에 을이 채무를 이행 안 해가지고 강제 집행 받게 됐다고 했으니까 이거 필요 없는 문제이고 일괄경매 할 수 있냐를 물었기 때문에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됐고 그 이후에 을이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일괄경매 요건을 갖췄다고. 그래서 일괄경매 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1번이 답입니다. 겉보기엔 되게 어려운데 일괄경매 요건만 알면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지문부터 보시라고. 뭘 물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2번은 여기.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여야 되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에요. 자주 나오는 문장은 아니지만 일괄경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괄경매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건물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고 건물에 설정된 게 아니라 토지에만 설정됐으니까. 자, 4번은 끝에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법정이상권에서 배우시지만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신축된 거라 토지 경매가 돼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 건물은 법정이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철거 대상이야. 그래서 철거 청구할 수 있다고. 자, 5번에 또 일괄경매 청구권이 인정되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얘는 만일이라고 따로 가정을 했어. 그럼 5번 지문은 따로 정리를 하셔야 돼. 만일에 정의 건물을 신축한 거래. 그래서 소유한데 그럼 건물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일괄경매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64번. 이건 맞추셔야 돼.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어. 그리고 물어본 건 저당권에게 미치는 효력 미치는 걸 다 고르래. 그럼 건물 저당권 나오고 남의 땅에 있는데 미치는 거 찾으라고 했죠. 그럼 기억에서는 증축 나왔죠. 증축. 그럼 독립성이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되잖아요. 근데 독립적이 없는 거. 그럼 돼지가 살찐 거니까 건물 일부라 효력 미친다. 이렇게. 리을은 남의 땅에 있으니까 지상권이 있어야 건물이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권에도 미치고. 과실에는 원칙상 미치지 않는다고. 리을에 화재가 일어났어. 그런데 이 건물 소유자가 이미 수령을 해버렸다고. 그럼 물상대위 할 수는 없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 야, 65번. 계약금에 대해서 옳은 거 모두 찾아라 그랬습니다. 3개 들어있고 조합이 하나, 둘, 셋 돼 있기 때문에 다 해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기억은 계약금 전부 지급 안 했대. 그럼 계약금은 요물계약이라 전부가 지급돼야지. 전부가 지급되지 않았으면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맞고. 자, 니은은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했어. 그럼 중도금이 지급됐으니까 착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계약금 해제는 착수되는지 안 되는지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디귿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 건 해약금 해제를 한 거지 누군가 채무를 불이행한 게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하는 건 채무 불이행을 한 게 아니라 정당한 해약금 해제를 한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 옳은 사안이에요. 5번이 다. 자, 66번. 얘도 문제가 길어요. 그런데 매년 똑같이 나오는 사례라 이 66번 문제는 문제 끝에 이거 보고 하셔야 돼.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란 말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만 나오는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가 문제에 나오면 그냥 100%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고 그냥 바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들을 그림 그리고 꼼꼼히 읽고 생각하면서 시험 문제를 푸시는 습관은 절대 들이시면 안 된다고. 절대 시간 내에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이 사례야 라는 걸 평소에 같이 수업 들으면서 따라서 외우셔야 돼.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 나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그럼 1번 지문 끝에부터 보면 병에 대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럼 하실 일은 갑과 을의 계약이 유효면 이행을 다 해야 되고요.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면 싹 다 무효라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못 주겠다고 거절할 수 있는 거고. 갑과 병 관계는 유효든 무효든 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찾으셔야 돼. 근데 얘는 갑과 을이야. 그럼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면 통정허위는 볼 필요가 없어요.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면 그냥 싹 다 무효라
병은 선이고 악이고 따질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면 싹 다 무효다. 그럼 병한테 돈 줄 이유가 없어. 그럼 대금 지급 거절 있다라고. 그래서 1번이 옳은 사항이에요. 자, 2번은 여기.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질문은 1번이랑 똑같죠. 그런데 2번은 갑과 을이 아니라 갑과 병이야. 그럼 갑과 병 관계가 어찌 되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거라고. 이렇게 쓰고 유효면 이행해야죠. 그러면 지급 거절할 수는 없지. 자, 3번에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 절대 없어. 병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당사자들 간에 반환 청구해야 돼. 자, 4번은 을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고. 을이 채무를 불이행해가지고 병이 못 받게 되면 을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자, 5번 문장은 1번하고 같은 맥락인데 을은 갑과의 계약에 기해서 그럼 갑과 을이죠. 그럼 병한테도 다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가 무효면 병도 무효.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항변은 병한테도 다 주장할 수 있고 갑과 병 관계는 아무 영향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67번은 해제 나오고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찾으래. 그럼 해제 시에 제3자에 해당하려면 부동산의 등기 등록까지 완료된 사람인지 채권 관계만 맺은 사람인지만 구분하시면 된다고. 그럼 기억은 채권을 양수했대. 얘는 해제되면 채권이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해제 시 제3자 해당 안 하고. 니은은 저당권 설정받았대. 그럼 저당권 등기했으니까 제3자 해당하고. 디귿은 대항 요건을 갖췄다는 이야기가 임차권 등기나 주택의 경우에 주민등록을 해준 거니까. 부동산에 등기 등록했기 때문에 제3자 해당하고. 그래서 해당하는 자 찾으라 그랬으니까 4번이. 68번. 합의 해제가 나오면 1번부터 하지 마시고 지들끼리 합의로 해제한 거라 이자 없다, 손해배상 없다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 그랬을 때 3번에 이자가 나와.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이자는 발생 안 해. 그래서 3번이 답이요. 4번에 손해배상 없어. 그래서 합의 해제 나오면 요 3번하고 4번 문장이 가장 1순위로 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자 없다, 손해배상 없다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69번 매매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찾아라 그랬어요. 얘는 4개 들어있고 2개, 3개 조합이 돼 있다고. 자, 기억, 매매는 낙선계약이지 요물계약 아니다고. 자주 틀리게 나오는 형태고. 니은,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자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 재산에 하자가 있으면 법률 규정의 책임을 지는 무과실의 법정 책임이에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야. 디귿, 타인 권리도 매매할 수 있죠.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다고. 그럼 2개 아니면 3개로 조합이 된 걸 보고 왔으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틀렸으면 리을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에 관한 비용은 계약은 쌍방이 하는 거니까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는 거야. 니은, 리을. 3번이 정답. 70번. 여기 이제 길고 좀 어려운 문제인데. 담보 책임. 매도인이 갑이고 담보 책임에 대해서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일단 1번은 소유자가 병이래. 전부가 타인 권리 매매구나. 그러면 악이라도 해제는 할 수 있다고. 전해. 이렇게. 전부 타인 해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처리하시고. 자, 2번은 가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본등기가 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소유권 상실한 거예요. 자, 이 패턴이 뭐랑 똑같냐면 저당권이 실행됐을 때, 저당권 행사됐을 때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저당권 행사, 가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본등기 된 사건,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강제 경매가 실행된 사건이 다 같은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선의 악이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 압류, 가압류 됐다가 경매가 실행돼 버린 사건들은 매수인의 선악 따지지 않고 해제, 손해배상까지 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매도인이 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가 실행되지 않게 할 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방치한 게 매도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악이라도 해제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 본등기, 악이라도 다 있다. 저당권 행사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3번은 그렇게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닌데, 자, 계약을 할 때 저당권이 있었고 그 채무를 이행인수했다고. 이 경우가 저 채권의 1억을 부동산 가액에서 빼고 인수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채무를 인수한 거야. 그럼 이거는 채무를 인수했기 때문에 담보책임 발생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3번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자, 4번에 이 4번 문장이 좀 전에 봤던 요 2번 문장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강제 집행이 일어났어. 강제 경매가 실행됐다고. 그럼 저당권 행사랑 똑같기 때문에 악이라도 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동일한 내용이고, 자, 지역권 나왔어. 그럼 제한 물건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선이라 해야지 악이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악이면 절대 없다라고. 네, 어려운 문제예요. 아직 안 배우신 판례들이고. 중개사 시험은 아직 출제된 바 없어요. 나중에 좀 더 배우시면 되고. 자, 71번은 중개사 시험은 중개니까 처분할 수 있는 것만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처분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그냥 다 있다고 하시면 돼. 답은 쉬워요, 문제는. 그러니까 71번은 이게 특징이야. 환매특약 등기했다. 환매 문제죠. 그리고 틀린 거 찾으라 그랬어. 1번에 기간을 3년으로 정했대. 그럼 3년이야. 연장 절대 못해.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대. 그럼 부동산은 5년으로 정해져. 그리고 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를 했어. 그럼 그냥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거지 거절 못해. 그 다음 4번에 환매특약 등기가 되더라도 제3자한테 그 부동산 당연히 다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 못한다고 나면 무조건 틀린 거야. 이 4번은 등기법 시험에서도 자주 출연하는데 우리나라 법제도상 등기부에 어떠한 제한되는 권리 등기가 될지라도 처분 못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소유권 이전 다 가능해. 그러니까 처분 다 있다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4번이. 자, 5번은 끝에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환매특약 등기가 되더라도 당연히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매수한 제3자한테 그럼 자기가 다시 제3자한테 팔았기 때문에 등기를 해줘야 돼. 환매특약 등기가 돼 있다라는 핑계로 등기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등기해줘라 라고. 4번이 정답. 위험부담에 대해서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주의하자고 써놓고 4개 들어있고 하나 둘 조합이 돼 있다고. 이게 자칫 반대로 답순이 몇 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위험부담이 제목하에 나왔으니까 일단 후발적 불능에서는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으면 그건 채무불이행이지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고, 위험부담은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을 때, 둘 다 잘못이 없으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채권자한테 잘못이 있으면 채권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에선 매도인, 채무자한테 책임이 있대. 이거는 채무 불이행이야.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고. 기억 틀렸고. 자, 니은은 편무계약에는 적용될 일이 없죠. 쌍무계약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편무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고. 맞고. 자, 니은 쌍방 귀책 사유가 없어. 그럼 둘 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 둘 다 의무가 바로 소멸해. 그럼 받은 거는 서로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계약금은 반환해야 돼.
그 다음 리을에 대상 청구권 행사를 하려면 자기 것도 줘야죠. 대신 생긴 걸 달라라고 하려면 자기도 줘야 된다고. 그래서 반대급부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틀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억, 디귿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5번에 답순일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틀린 것 고라는 문제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박스 문제가 여러 선생님들이 주의를 주려고 틀린 것 고라는 박스 문제를 이번 해 때 많이 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것 고라는 문제들은 반대로 답순일이 없도록 한 번 더 꼭 주의를 하는 거를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73번. 이 문제가 굉장히 기초 문제인데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얘는 지금 토지 전세권이랑 토지 임차권을 내놓고 모두 적합한 거 찾으라 그랬어요. 이 5개를. 그런데 토지 전세권이랑 토지 임차권하고 차이점들이 많이 있다고. 얘는 물권이고 얘는 채권이란 점에서. 그런데 어떤 법률 관계에서든 차이가 없는 거 하나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필요비와 유익비의 본질이 다른 게 필요비는 유지수선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발생 여부가 달라지지만 유익비는 물건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킨 거라 유익비는 그 어떤 법률 관계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답은 유익비야.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유익비는 어느 법률 관계든 차이가 없다. 가치를 증가시킨 거라. 자, 1번부터 보시면 우선 변제권 있냐 그랬죠? 그럼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있지만 임차권은 채권이라 우선 변제권 없고 기간을 영구로 할 수 있니? 토지 전세권 10년을 넘지 못하니까 영구로 안 돼. 임대차는 최장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영구로 할 수 있고. 자, 기간 영구로 할 수 없는 건 전세권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임대차는 다 영구로 할 수 있어. 그 다음 법정갱신이 인정되느냐. 토지 전세권은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는다고. 임대차는 모든 임대차는 법정갱신이 다 인정이 되는 거고. 필요비는 전세권은 스스로 유지수선해야 하니까 전세권에는 필요비 인정 안 돼. 임대차는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 인정되고. 그런 점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유익비는 그 어디에도 차이가 없다. 유익비를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답으로. 자, 74번에 이 사례에서 주의하실 건 임차인이 갑이란 점이에요. 대부분이 문제가 갑을 소유자로 대부분 출제를 해왔기 때문에 임대차에서도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경우가 많지만 간혹 출제자들이 을을 소유자로, 을을 임대인으로 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나왔을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이 갑이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틀린 것 찾아라 그랬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 제도는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라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자, 1번에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려면 원칙상 먼저 갱신 청구를 해야 돼. 그 다음 2번은 건물에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도 건물이 현존하니까 매수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고, 매수 청구권 행사 안 하기로 약정했대. 이건 강행 규정이라 그 약정은 효력 없고. 4. 남의 땅에 걸쳐서 건립됐대. 그럼 남의 땅에 있는 것까지 다 사라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전체 매수 청구는 안 된다. 자주 나오는 기초 지문이에요. 자, 채무 불이행으로 종료가 되면 이거 의무 위반한 거라 이때 매수 청구 인정 안 되고. 4번이 정답. 75번에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야, 토지 임차인한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야, 토지에서는 부속물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토지는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는 거고 부속물은 건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건물. 1번이다. 이런 거는 놓치지 않으셔야 돼. 자,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 3번에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유지수선을 부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임대차와 전세권의 가장 큰 차이니까.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유지수선을 해야 돼. 그리고 유익비, 비용에 관한 건 다 임의 규정이라 배제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당연히 효력 있고.
상가 임대차만 3기 연체가 해지 사유고 모든 임대차는 2기 연체가 해지 사유예요. 1번이 정답. 부속물 외수 청구 나오면 건물 임차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토지가 지상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76번. 이 문제가 주의할 점이 두 개인데 첫째, 을이 소유하는 주택이다. 앞에 75번도 을이 임대인, 갑이 임차인 사례였던 것처럼 이 사례는 을 소유 주택이야. 특히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 문제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을 소유 주택이 나오면 꼭 별표를 쳐놓으세요. 주의를 해야 돼. 을이 임대인이구나, 이 사건은. 그리고 기간을 1년으로 정했대. 그럼 반드시 나올 질문이 주택이니까 2년까지 보장된다. 그러면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은 무조건 2년으로 구속되지 임대인은 1년 주장 못한다는 이 질문 꼭 나올 거예요. 이 사례가. 그 다음 주의하실 게 틀린 거 고르라고 했다.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자고 써놓으셔야지.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에 바로 그 질문이 나와요. 갑은 1년 주장할 수 있냐? 을은 1년 주장할 수 있냐? 이렇게. 그럼 위에 봐야 돼. 아, 을이 임대인이구나. 그럼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1년 주장할 수는 없고 2년으로 구속되는데 이렇게 처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반대로 푸는 일 없도록 조심하셔야 된다고. 자, 디귿은 묵시갱신될 때 법정갱신. 이때도 주어를 봐야 돼. 갑. 아, 을이 임대인이니까 얘 임차인이구나. 그럼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임대인 해지할 권리 없고. 그 다음, 일, 또, 묵시적 갱신됐대. 그럼 얘네 둘도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출제하신 분의 의도는 을이 임대인으로 나온 사례니까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정확히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을,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권리 없어.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게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 리을. 요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이거를 자칫 반대로 답 쓰시면 안 된다라고. 그 점만 이해하시면 돼요.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명심하실 건 시험장에선 짧은 시간에 여러 문제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라 급하게 푸시다 보면 아는 거를 실수해서 틀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은 아예 손 안 대더라도 외운 문제만큼은 어떤 형태로 나오든 반드시 맞추셔야 돼. 실수하지 않게 천천히 정확히 푸는 게 습관화가 되셔야 돼. 그래서 각 문제별로 주의할 점들을 외워두셔야 된다고. 자, 77번. 상가에서 상가 임대차 옳은 것 찾아라 그랬어요. 자, 1번에 권리금 규정은 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주 나오는 사안은 아니고. 자, 2번은 3기를 연체한 사실이 있어. 그럼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거고 계약갱신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예요. 이럴 때에는 권리금 보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 그래서 권리금은 보장할 필요 없다라고. 2번이 답니다. 자, 3번은 지역적인 문제니까 기간 종료 전까지고, 계약갱신 요구권은 환산보증금의 9억 원을 초과해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5번은 묵시로 갱신됐을 때 주택이든 상가든 마찬가지로 임차인만 해지를 할 수 있고, 이때 바로 해지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 즉시가 아니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율이 생겨요. 왜냐하면 서로 준비할 기간을 줘야 되니까. 자, 78번. 집합 건물에 대해서 틀린 거 모두 찾아라 그랬어요. 오늘 다 틀린 거랑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계속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기억은 집회 결의는 법에 정해진 정족수에 따라 결의가 이루어진 거니까 당연히 특별 승계인한테도 효력이 있어야죠. 결의니까. 그 다음 니은 공용 부분
복도 계단은 따로 등기할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등기 필요하지 않다. 자, 디귿. 관리인. 대단한 벼슬은 아니니까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 임차인도 관리인은 될 수 있다고. 그 다음 리을의 촉구. 이게 최고예요. 재건축 결의가 됐을 때 마지막으로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 반대한 사람들한테 재건축 결의가 됐으니 참가할 거냐 말 거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 대답 안 하면 거절한 걸로 보는 거예요. 참가하겠다가 아니라 거절한 걸로.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모든 최고 제도들은 답이 다 똑같아요. 할지 말지를 물었을 때 대답 안 하면 다 거절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주의하실 건 틀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디귿, 리을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자칫 실수하지 않게. 자, 79번.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자, 기억은 가등기 담보권 경매가 됐어. 경매가 완료되면 저당권과 똑같으니까 무조건 소멸해. 그래서 모두 변제되지 않아도 무조건 소멸해요. 경매되면 저당권과 똑같다. 자, 이번에 청산금이 없어도 실행통지는 해야 돼. 자, 3번 끝에 경매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오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나오는 거고,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에 변제기 도래 전이어도 경매할 수 있게 해서 보호책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담보가등기 후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중에 자기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어도 경매할 수 있다고. 그래서 3번이 틀린 사례예요. 자, 4번은 청산 금액을 계산할 때 객관적으로 꼭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도 돼요. 그래서 실행 통지는 효력이 있는 거야. 자, 5번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이 모두 지급이 됐으면 아직 본등기하기 전이어도 대금이 다 완납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과실수취권은 채권자한테 귀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니까. 3번이다. 자, 마지막. 80번 문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사례고요. 3, 4월 과정 때 문제를 정리하는 방식을 배우시면 조금은 더 쉬워지실 거예요. 이 명의시탁 사례가 한눈에 봤을 때 갑을병까지 나왔을 때는 중간생략형인지 계약형인지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문제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 당사자와 등기를 누구 앞으로 했는지 등기 명의인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그때 3명이 다 표시가 되면, 즉 매매계약 당사자랑 등기 명의인이 셋 다 표시가 되면 중간생략형이고 2명만 표시가 되면 계약 명의시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중간부터 정리를 하시면 돼. 갑은 병에게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병이 소유자였던 거고 갑이 병 소유를 매수를 한 거야. 그리고는 을 앞으로 등기를 한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갑과 병이 매매계약 당사자고 등기는 을 앞으로 했으니까 3명 다 표시가 되죠? 그러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이 됐지만 수탁자 앞으로 등기하는 건 실명법 위반이라 무효다고. 그럼 지금 현재 소유자는 매도인인 병이 아직은 현재 소유자예요. 그럼 병이 해야 될 일은 이 등기가 잘못된 거니까 병이 을한테 다시 말소해달라고 해서 말소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명의를 회복한 다음에 갑하고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병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만 자신의 의무를 다 이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가시면 돼. 그러면 시험에서 을 등기 물어보면 무효, 써놓은 거 보고 답하고, 갑과 병의 관계를 물어보면 계약은 유효,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그리고
병이 현재 소유자니까 을한테 말소하라고 하거나 다시 자기 앞으로 진정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다가 갑한테 이전을 해주는 거지 갑이 을한테 직접 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없어요. 갑과 을 간에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이걸 보고 푸시면 돼. 자, 틀린 거 찾으래. 자, 1번에 명의신탁. 친구 나왔으니까 당연히 무효고 등기도 당연히 무효예요. 그 다음 2번에 병은 을을 상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럼 병이 현재 소유자고 을 등기가 무효니까 병은 을한테 말소하라고 해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 명의로 회복한 다음에 갑한테 이전해 줘야 돼요. 근데 병이 을을 상대로 말소하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2번이 그냥 틀린 거야. 자, 3번에 갑은 병을 상대로 이렇게 나오면 갑과 병이 매매 계약 유효하게 한 거니까 여기 계약 유효인데 이렇게. 그럼 갑은 병한테 등기 이전해 달라고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갑은 을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권리 없어. 그래서 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고.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병을 대위해서 해야 돼요. 병을 대위해서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이 부분은 좀 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아직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정리하는 방식을 배우시고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